Exchanged Traded Fund. ETF 투자를 하는 이유,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ETF인데요. ETF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알려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TF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ETF 탄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ETF 처음 언제 생겨났나요? 아마 1989년에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있는 걸로는 스파이더 S&P 500이 1991년에 나온 게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는 ETF가 언제 들어온 거죠? 국내에 2002년 10월 11일에 저희 코스F 200이 상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3일 뒤에 14일에 코덱스 200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8월 26일 기준으로 438개 종목이 상장돼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40조 정도 되고 매일 거래가 한 1조 정도 되는 1조 원 수준입니다. 정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ETF가 성장되어 있는데 이 ETF 말로만 들어봤는데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드릴게요. 먼저 ETF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ETF 정의가 뭘까요? 예, ETF는 Exchanged Traded Fund,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인덱스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TF하고 뮤추얼 펀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뮤추얼 펀드는 법상으로 주식회사를 세운 다음에 그 지분에다가 이제 주식처럼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걸 받아서 그 회사가 운용사에 투자해서 액티브 펀드가 운용되는 구조로 운용이 됩니다. 그게 뮤추얼 펀드고요. ETF는 펀드를 만들고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펀드는 기본적으로 설정 판매가 자유롭죠. 어느 정도 설정 판매가 될 수 있는 거래가 되는 인덱스 펀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정 환매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 ETF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설정 판매인데, ETF는 주식과 다르게 그 IPO가 돼서 상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걸 거래하는데 필요하면 LP들이 설정을 하고 부족하면 판매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뮤추얼 펀드와 또 ETF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뮤추얼 펀드는 액티브 펀드고 네. ETF는 패시브 펀드잖아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아마 ETF는 설정 환매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걸 것입니다. ETF가 발행 시장과 매매 시장으로 나뉘잖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행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발행 시장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용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CU라는 말을 CU, 가끔 네, 쓰는데요. 네. 이게 Creation Unit이라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설정 단위예요. 1CU당 보통 자수가 이제 10,000주, 20,000주 혹은 50,000주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1CU를 구성하는 PDF라는 게 있어요. PDF. 예, 네. PDF가 납부자산 구성 내역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1CU를 구성하는 자산의 내역을 말하는 거고요. 네. 설정을 할 때 ETF에 납입해야 하는 자산의 구성 내역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정 참가 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증권사를 뜻하는 말인가요? 네, 증권사고요. 설정 판매의 창구를 담당할 수 있는 허가된 회사들이 지정 참가 회사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용어가 LP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LP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LP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제가 유통시장에서 말씀드리게 될 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LP가 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용어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화면 자세히 보시고 ETF 관련 용어를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가 많은데요. 발행시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시장 어떻게 구성이 되죠? 발행 시장은 그 펀드를 운용하고 여기에 돈을 납입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구조가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자가 증권사에다가 현금이나 자산을 납입하고 AP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가 자산보관회사에 그 자산을 맡기고, 그러면 운용사가 납입된 자산의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ETF를 발행해서 AP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AP는 다시 법인 투자자에게 넘기고요. 요게 이제 돌아가는 게 발행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정 과정인 건가요?
네, 설정 환매 프로세스고요. 네.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의 경우에 네. 기관 투자자가 1CU를 매수하기 위해서 1CU 안에 들어있는 PDF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AP는 그 PDF대로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바스켓을 주식 시장에서 그 주식을 그대로 받았으면 그냥 주식을 넘겨주면 되는 거고, 현금을 받았으면 시장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신탁업자에게 구성 종목을 납입을 하게 되고요. 네. 집합 투자업자, 그러니까 저 같은 운용사는 ETF 설정 신청을 저희가 이제 설정 신청을 받고 납입 확인을 하고 일시유에 해당하는 ETF 신주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는데 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설정 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환매 프로세스는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반대로 가고요. 법인 투자자가 네. 환매를 신청을 하면 그 환매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집합 투자업자가 은행에다가 AP한테 해당 자산 구성 내역대로 돌려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환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ETF를 출시를 하려면 이 모든 구조에 대한 허가를 거래소에게 받아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LP, 그러니까 네. Liquidity Provider가 하게 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호가를 제공하게 됩니다. 호가창에 보시면 특정 그 사용하시는 HTS 안에서 여러 가지 만지시다 보시면 이렇게 LP 호가가 뜹니다. 네. 그러면 잘 거래가 안 되는 ETF의 경우에는 LP 호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LP 호가에다 대고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네. LP들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장중 NAV가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입니다. 네. 이 ETF의 기초 자산이 되는 펀드의 현재 실시간 실제 가치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벗어나게 혹은 뭐 너무 싸게 매도를 하셔야 되고 너무 비싸게 사셔야 되면 ETF 거래하기 싫으시겠죠. 그렇죠. 사기당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게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게 호가를 제공하는 게 LP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역할이다. 네. 사실 이 발행 시장과 매매 시장을 중심으로 ETF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ETF 구조를 알면 투자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ETF 투자만이 갖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ETF 투자를 하는 이유, 장점, 뭐가 있을까요? ETF는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내지는 못해도 네. 리스크 요인이 낮아서 떼돈을 벌지 못해도 깡통을 차지 않는 그런 네, 그런 장점이 특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시장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좋습니다. 지수 연동형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표 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노력으로 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좀 있잖아요. 근데 ETF에 투자를 하면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알아봤는데 세 번째 장점이 펀드와 비교해서 ETF가 황금성이 높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어떤 뜻인가요? 펀드에 비교하면 펀드는 이제 T+3일,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3시 반 이전에 매도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오늘로부터 3일 뒤에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3일 뒤에. 예. 네. 근데 ETF는 주식이기 때문에 2일 결제입니다. 특히 국내 펀드는 네. T+3일로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7일, 8일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똑같이 이제 이틀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팔고 싶은 시점보다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특성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PDF에 관한 거라고 하시는데 어떤 특성이 있죠?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운용의 투명성. 네. 네. 그 PDF로 매일 저희 펀드에서 들고 있는 자산을 CU 단위로 쪼개서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지수에 가장 붙여서 운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PDF가 보통 이제 펀드에 들어있는 자산들을 그 단위별로 쪼개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가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죠? 예, 지난번에 코스닥 150에 들어있던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지수에서 편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서 지금까지 거래 중인 상태예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 이제 회계 관련 때문에 이제 그 거래 정지가 됐는데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운영업자는 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펀드에 케어젠이 그대로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몇 코스닥 150 ETF를 보시면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PDF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펀드 구성 내역이랑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펀드 운용 내역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투명하게 운용이 되는 펀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PDF가 공개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공개되나요? 네, 내일의 PDF는 오늘 밤에 다 등록을 하게 되고요. 다음 날 장 시작하기 전에 9시 전에 모두 확인을 해서 PDF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금 측면에서도 ETF가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주식이랑 같이 배당은 이자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ETF는 그 주식형일 경우에 비주식 부문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매도하실 때는 이런 그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분배금은 똑같이 배당금 개별 주식에서 배당금이랑 같이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ETF에만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아마 분배금이지 않을까 싶은데 분배금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저희가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를 운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코스피 200 주식을 들고 있다가 이제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배당금을 모았다가 이제 특정 시점에 1년에 한 4번 정도 분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시점 혹은 4시점에 남는 현금을 분배를 해서 드리게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금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분리과세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타 ETF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차이점이 있는 게 해외 상장된 ETF인데요. 국내에도 해외 지수에 대한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직접 사실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 네. 분배금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해외 상장 ETF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분리과세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질 수 있는지 네.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이 네. 되죠. 네. 네, 자신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2천만 원. 넘을 경우 혹은 안 넘을 경우 그런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네.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금 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낮은 보수라는 점입니다. ETF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보수가 좀 낮은 편인가요? 네, 굉장히 낮습니다. 모든 펀드 유형 중에 저희 ETF가 같은 기초자산을 갖는 펀드일 경우에 가장 낮은 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코스피 200 TR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낮은 보수인데요. 총 네. 보수가 0.012%예요. 0.012. 예. 네. 그리고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다른 ETF들도 한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ETF는 이 보수를 1할 계산해서 조금씩 그 안에서 떼내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으실 때 거의 체감을 못 하시고요. 네. 코스피 200 TR로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저희한테 주는 보수가 0.000033%입니다. 그래서 0.0033%. 예. 네. 1억 원 투자하시면 하루 보수가 33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매매하실 때 증권사에 주는 매매 수수료는 따로 내셔야 됩니다. 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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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보다는 확실히 ETF가 보수가 낮은 편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ETF가 보수가 유독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수는 이제 저희가 받는 운영 보수, 그리고 판매사가 가져가는 판매 보수, 그리고 신탁사가 가져가는 신탁 보수, 그리고 사무사가 가져가는 사무 보수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판매 보수가 가장 높은데요. ETF는 판매사가 없죠. 네.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에서 사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펀드를 살 때 지급하는 판매 보수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ETF가 무엇인지 ETF 구조와 또 ETF 투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ETF가 아직도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 중점적으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TF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ETF는 펀드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ETF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난 무섭다 이런 분들은 만기가 긴 코셀프 고체 10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같은 좀 변동성이 큰 국가들의 3배짜리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절대 일주일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 손실을 보면 바로 손절을 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